예, 시장의 중심 잡아보겠습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시간을 통해서 위원님의 이 투자 전략을 통해서 많은 분들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다우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3만 고지를 밟게 됐는데요. 이건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다우지수가 3만 넘으면서 사상 최고가를 돌파했고, 사실 다우지수가 이제 워낙 3만이라는 숫자가 넘어섰기 때문에 뉴스 헤드라인이지만, 실제로 보면 오늘은 S&P 500, 사실 S&P 500이 더 미국 시장의 대표 지수거든요. 예. 다우지수가 제일 오래되긴 했죠. S&P 500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러셀 2000은 시가총액 1000등부터 3000등이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중소형주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들인데요. 이것도 오늘 사상 최고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냥 시장이 다 좋았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큰 것은 역시 불확실성의 해소죠. 다른 것보다도 정권에 대한 인수, 인계 이런 거 절차에 좀 공식적으로 돌입한 거 아니니까 예. 이런 것들에 따른 어떤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난 선거 이후 거의 지금 20일 동안 진행됐었는데요. 이것들이 좀 깔끔해지는 그런 분위기죠. 이런 것들이 3만을 오늘 끌어올리는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더 고무시키는 분명히 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우지수의 연역을 보면 1000포인트 넘을 때마다 보통 100일에서 뭐 300일 걸린 적도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보면 한 100일이라든가 거래소 100일 정도에 불과한 게 많았었는데요. 이번에도 실제로 2009년 작년 11월 15일부터 1월 15일까지 거래일수 불과 40포인트대 10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상당히 더 오래 걸렸습니다. 그건 아시다시피 지금이야 다들 기억하기도 쉽지 않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사상 최고가 이거 지금 금년 6월 달만 하더라도 꿈도 못 꾸던 얘기거든요. 더 그 당시에도 30%더 떨어진다는 얘기를 제가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고 그때마다 그렇게 흥분하실 필요 하나도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저도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갈 줄 몰랐죠. 여하튼 미국도 많이 올라갔고요. 특히 대한민국 주시장도 지금 동학개미 여러분들의 덕분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금 사상 최고가 랠리를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2,900에서 29,000에 3,000포인트 이 부분은 3만 포인트 이 부분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리나라랑 약간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지금 다우지수는 그냥 주식을 그냥 30개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플러스 난 것보다 마이너스 는 게 더 많습니다, 지금요. 근데 플러스 난 거는 애플이 1250포인트를 기여했습니다. 즉, 애플 하나만 갖고도 1000포인트 이상 올랐는데 나머지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애플이라든가 유나이티드 헬스,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이 뭐 200포인트 정도 기여를 했지만 보잉 한 종목이 1000포인트를 까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잉이라든가 금융주 이런 것들이 뭐 200~300포인트씩 많이 까먹었습니다. 역설적으로 많이 깨먹은 주식들이 있기 때문에 애플이 안 오르더라도 다른 것들이 조금만 더 올라가면 주가가 쉽게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우지수는 지금 루월드그룹의 짐폴슨 같은 경우에는 3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년에 4만도 갈 수 있다는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올해 나스닥이 30% 이상 오른 거에 비하고 다우는 기껏해야 3~4% 올랐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여하튼 오늘도요. 상대적으로 성장주보다는 가치주가 좀 강했습니다. 가치주가 오늘 한 2% 올라갔고요. 성장주는 1% 남짓 올라간 것이 오늘 하루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종목을 하나를 꼽으라는 얘기를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많이 들으실 텐데요. 거기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면 지금 애플을 한 50% 거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주를 50% 갖고 있고요. 가치주라기에 은행주나 이런 것들 다 빼서 성장주, 에너지, 가치주 중에서 은행주, 에너지주, 산업재 이런 것들을 절반 정도 갖고 있는 게 벅시에스웨이거든요. 벅시에스웨이가 많은 분들이 항공주를 팔았을 때 엄청 비판하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분도 끝났다 얘기를 많이 제가 주위에서 들었는데요. 끝나긴커녕 오늘 사상 최고가를 또 이끌고 있고요. 예. 제가 이제 키움증권이나 뭐 삼성증권, 미래에셋 자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금융시장의 활약에 대비 돈이 몰리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요. 우리나라는 은행의 펀드에 별로 인기가 없기 때문에 증권회사에 돈이 몰리고 있거든요. 해외는 펀드나 ETF 같은 거 올해도 불같이 커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나 미국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 운용사는 블랙락이라고 여러 번 강조드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은행 가시거나 하시면 상당히 많이 이 펀드가 있고요. 우리나라에 상장된 ETF에서도 블랙락에 직접 간접적으로 판매하는 것도 있고 블랙락의 그런 기술을 받아갖고 우리나라에서 삼성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거든요. 블랙락인데요. 어찌 보면 사상 최고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주식시장은 아주 대표적인 위험 자산이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나라는 사실 2년 10개월 만에 최고치 이제 다시 쓰고 있는 건데 미국 시장은 11년간의
이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최고가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금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맥쿼리에서는 금 강세장이 끝났다 이런 분석도 내놨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금이 뭐 끝났다는 얘기는 뭐 여러 군데서 하고 있고요. 또 반대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진짜 전망이 안 되거나 분석하기 힘든 것이 몇 개 있습니다. 상품은 기본적으로 어려운데 특히 금은 진짜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금은 여러 번 많은 분들 들으셨겠지만 금은 스스로 밸류를 창출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어떤 부가치를 창출하지 않죠. 왜냐하면 금을 갖고 고작 한다는 것 자체는 뭘 하겠습니까? 금은 금붙이라면서 액세서리를 할 뿐이잖아요. 그래서 생산 활동은 안 하거든요. 은은 그래도 생산 활동에 많이 들어가고요. 생산 활동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중에 하나가 구리나 니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리가 이제 뭐 잘 가고 있는 거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니켈도 잘 가고 있고, 에너지도 어찌됐건 많이 쓰죠. 그러다 보니 오늘 유가 같은 경우에도 오늘 또다시 4% 올라가면서 44달러, 45달러에 육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반면에 금은 좀 약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금과 더불어서 또 요즘 보면 이제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에서 반대쪽으로 가는 부류가 하나 있죠. 그게 바로 비트코인이죠. 예. 비트코인은 오늘 또 난리 난 거 아닙니까? 예, 19,000달러도 넘어서고 오늘 또 4%가 올라갔는데요. 여하튼 어떤 것이 될지 모르겠지만 시장은 계속 변하고 있는데 이런 금이라든가 비트코인 같이 생산 활동을 하지 않는 것들은 판단하기가 매우 쉽지 않다. 이건 상당히 어느 정도는 일정 수준은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대응하셔야 되겠고요. 포트폴리오 같은 비트코인 같은 건 진짜 더 말들이 많은 거기 때문에 상당히 투기적 요인도 강하다는 것도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큰 틀에서 보면 내년에 소위 상품 시장, 여기서 말하는 상품이란 건 생산 활동에 기여하는 상품입니다. 다시 확인드리지만 그거는 이제 구리라든가 니켈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내년에 강할 수 있다라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의견도 있습니다. 반면에 앞서 맥쿼리도 얘기했는데 반면에 골드만삭스나 시티는 딱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 팔면 후회할 거라고. 왜냐하면 내년에도 소위 어떤 연준이나 이런 쪽에서 소위 갑자기 매파적으로 돈을 땡기진 않을 거란 얘기죠. 여전히 유효하는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돈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여전히 약할 것이고 그것은 금에 대한 수요를 되살릴 거다면서 내년에 여전히 2,000달러 다시 위에 갈 수 있다는 주장도 있으니까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예, 상품 시장만큼 예측하기 어려운 장세가 또 있나 싶습니다. 여러 가지 상반된 평가 챙겨주셨고요. 국내 시장 마지막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어제는 외국인들이 반도체와 2차 전지에 러브콜을 강하게 보내던데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제 그레이트 로테이션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고 우리나라도 툭 하면 나오는 거가 이제는 가치주다. 이제는 저평가주시다. 저포를 써야 된다. 얘기 많이 들으셨는데요. 대한민국도 결코 저포주가 그렇게 크게 올라간 적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저포주가 올라간 건 제가 한 30년 전에, 20년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이 올라간 거가 SK텔레콤 같은 거, 그 당시 한국이동통신이 엄청 올라갔고 그 당시에 삼성화재가 12배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게 저포 혁명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는 지금 크게 올라간 적이 없는데 특히 최근 10년에는 저포주나 흔히 얘기해서 가치주가 재밌던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해외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워낙 기술 발달이 빨라지고 리만 사태를 지나면서 새로운 어떤 업종이 튀어나오면서 소위 파괴적 혁신이 붐을 이루면서 그냥 저퍼에 재미가 없었던 거죠. 오히려 퍼가 높더라도 매출이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거 희망 갖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성장하는 새로운 기술 섹터나 이런 쪽에 주목을 많이 받았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사상지역가 갖고 행복하고 S&P 500 사상지역가 행복하지만 제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서요. 올해 한국 주식이 됐건 미국 주식이 됐건 딱 그 주식을 매매하고 갖고 계신 분은 지금 오늘 너무 행복합니다. 560% 올라간 주식이 있습니다. 어떤 거요?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시청 단 한 분도 빼놓지 않고 다 하는 겁니다. 저희 방송 관계자 다 하는 기업. 테슬라가 560%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왜냐하면 그것을 저포랑 반대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장이 형성됐습니다. 다만 그게 너무 지나치면 안 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성장주 대비 가치주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 단기 부각이다 또 이렇게 하나가 보시네요. 예. S&P 미국만 올라갔는데 상대적으로 미국 대비 저조했던 건 10년째 저조한 것이 이머징 마켓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고 특히 권력의 일량이 되는 것 같으니 그럼 바이든 후보의 정책이 트럼프 대통령 뭐가 다를까? 계속 말씀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WTO 체제. 전 세계의 어떤 다자가 무역 체제의 틀로 다시 회귀하는 거 그것만 이해하시면 게임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머징 마켓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 상대적으로
상당히 쌌다는 얘기죠. 그들 기업이, 그들 나라의 주식이.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인데 이머징 마켓은 여러분들이 보실 만한 이머징 마켓은 딱 세 나라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게 한국이고 중국이고 대만입니다. 그 이상은 여러분 보실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브라질은 상대적으로 크지만 브라질 투자하시려고 해도 하실 분이 여기 안 계십니다. 왜냐하면 브라질만 생각하면 브라질 채권 때문에 고생하는 분이 주위에 넘쳐나거든요. 그게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딱 세 나라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국은 뭘 보냐? 초등학생도 다 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수출을 주다는 겁니다. 앞서도 2차 전지나 반도체 얘기하셨지만 그거 외에 지금 뭐가 있겠습니까? 그거 없거든요. 외국인의 시각에서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 정해져 있는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전기차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요즘 LG화학이 계속 뉴스 똑같은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명확합니다. 전기차 시장이 현재 신차 시장이 전 세계 3%인데 2025년에 10%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시각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 어느 기업이 만들건 그 기업이 이게 삼성이 만들건 LG가 만들건 그건 제가 보기에 좋아지는 거다. 특히 LG화학은 기업을 분할하면 여러분도 속상해하시는 분 많잖아요. 그럼 그게 싫다 그러면 삼성 SDI 사시면 되죠.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두 개 다 사상체육과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선택의 그런 어려움을 자꾸 개별 종목 따지지 마시고 불편하면 옆에 걸 사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전략까지 챙겨봤습니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네요. 말씀 고맙습니다.